이찬이가 이제 폐렴 때문에 한동안 어린이집을 못 갔다가 지금 2주 만에 거의 갔는데 문제는 제가 약간 감기가 좀 걸려고 감기인지 계속 기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요즘에 영상을 거의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찬이가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했고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거의 못 찍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폐렴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날 밤에 갑자기 열이 났어요. 아무런 증상 없이 열만.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밤에 이찬이 해열제를 먹였어요. 그래서 먹이고 열이 금방 떨어지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그 다음날 병원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 우선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켜봐야 되고 돌발진일 수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기침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기침에 그 가래에 섞인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이가 감기에는 걸렸어도 가래가 이렇게 막 섞인 기침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일요일날 문연 병원에 급하게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이제 뭐 목도 부은 게 없고 뭐 크게 문제가 있을 만한 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조금 높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심각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약간 높은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선 그때 이제 감기약만 좀 처방을 받아왔었고 그러고서 이제 전혀 개선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동네 이제 이비인후과 와가지고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크게 문제 없다. 근데 애가 증상에 비해 제가 좀 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좀 오버하나 보다 했어요. 근데 수요일날 낮부터 갑자기 눈곱이 끼기 시작하더니 한 6시 반쯤 됐는데 열이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문 여는 데를 찾아야겠다. 일주일에 3번은 11시까지 하는 수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긴 게 이제 오빠가 퇴근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한 8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10시 안에만 집에 가자 이랬어요. 10시 안에만 집에 가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날 온 애기들이 다 입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진료를 받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고 피검사도 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했어요. 근데 폐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초기도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때 열이 올랐을 때가 좀 전조 증상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가래가 끼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엑스레이를 안 찍어보니까 일반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폐렴이라고 진단을 하기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입원을 했죠. 밤 11시 넘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된 거라 오빠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부랴부랴 짐을 다 싸가지고 왔고 저랑 이제 이찬이는 입원을 했는데 다행히 어린이 전문 병원이어가지고 침대가 아니라 온돌 방에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어요. 1인실, 2인실은 다 이제 자리가 차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이제 다인실에 들어갔는데 총 4인실이었거든요. 문제가 이찬이가 컨디션도 안 좋은데 자리는 바뀌었고 그냥 다 불편한 거죠. 불편하고 짜증나고 하니까 엄청 우는 거예요. 진짜. 이찬이 아기 때 많이 울면 그냥 뭐 2시간, 3시간이고 내리 울었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을 써도 그쳐지지가 않는 애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찬이가 평소에는 막 그렇게 자주 우는 애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얘는 한 번에 몰아서 우는구나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한 번에 몰아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인실이니까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찬이 데리고 이제 복도에 나갔는데 이제 병원이 뭐 대학병원 그런 병원이 아니라 동네 어린이 병원이어가지고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 검사는 다 하고 들어가서도 이제 마스크는 쓰고 그 생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만약에 얘랑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탈북을 할 수 있었을까부터 시작해서 6.25 때 전쟁이었으면 내가 얘를 데리고 피난을 갈 수 있었을까. 진짜 막 사람이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인실에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전 한 3일? 2, 3일이면 퇴원할 줄 알고. 근데 거기 계신 어머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기본 뭐 5일은 다 평균 입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를 위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1인실 자리가 나면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입원을 많이 한 상태라 1인실 자리가 쉽게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은 4인실에 있었고 이제 그 다음날 밤에 제가 거기 1인실로 옮겼는데 이제 오빠도 들어왔어요, 같이.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이제 방에 우리끼리만 있고 이러니까 이제 놀러 온 줄 알았는지 이제 기분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컨디션이. 상태는 제가 봤을 때 막 그렇게 호전됐다 싶진 않았는데 근데 상태가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그래도 여전한 감옥 생활 같은데 아,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날 이게 이찬이가 걸린 게 세균 하나랑 바이러스 2개인가? 뭐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무조건 5일을 써야 되는, 무조건 이제 수요일날 밤부터 항생제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일요일까지는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좀 깨끗해졌더라고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아, 우선 이제 퇴원을 하고 약을 좀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을 이제 가져왔죠. 3일치를 가지고 이제 왔어요. 아,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목욕은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을 해도 되는지, 어린이집 등원은 언제부터 하면 되는지 그런 걸 좀 여쭤봤는데 목욕은 해도 되고 외부 활동도 해도 된다. 괜찮다. 대신에 어른들이 있는 데로 가래요. 그 어린이집 이런 데가 진짜 위험하고 어른들 만나고 그냥 일반 생활하고 밖에 외부 활동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찬이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밖에 쉽게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은 그냥 거의 동네만, 그것도 이제 유모차 그거 방풍 커버 씌우고 다녔어요. 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제가 원래 집에선 영상을 아예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소리가, 다인실에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장난감도 못 갖고 놀고, 왜냐면 지금 이찬이는 거의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갖고 놀거든요. 근데 책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책도 못 읽죠. 영상은 조용히 틀면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영상도 이제 최대한 만화 같은 건 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트니트니를 보여줬어요. 그 트니트니 선생님들이 이제 막 춤추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줬는데 그거에 빠진 거예요, 얘가. 그 트니트니 막 율동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막 틀어달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래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틀어줬는데 문제는 집에 오니까 계속 그걸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보여주고 아이패드로도 보여줬더니 집에 와가지고 한동안은 아예 핸드폰을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의 손을 안 대야 되겠더라고요. 지금도 한 번씩 틀어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비타민 사탕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린이집 그 친구 엄마가 하나 주시고 이러면서 먹기 시작하긴 했는데 굳이 제가 주진 않았거든요. 안 주고는 못 버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과자도 안 먹겠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탕을 진짜 평생 먹을 걸 다 먹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를 맞는데 애기들은 4일인가 되면 이제 한 바꿔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전신에 모든 땀이 다 날 정도로 애가 난리를 쳤고 이제 항생제 이제 알러지 검사한다고 항생제 검사하느라 이제 해생제도 중간에 한번 바꿔가지고 해서 주사를 총 7번을 맞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제 안 갔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거 폐렴도 바이러스성이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잘못하면 옮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 간 것도 있어요. 이찬이도 걱정이고 같이 이제 있는 친구들도 아프면 안 되잖아요.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퇴원할 때 얘가 네뷸라이저를 샀어요. 병원에서 계속 저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와, 병원에 있는 건 소음도 너무 크고 기계도 너무 큰데 저 휴대용 너무 좋더라고요. 여튼 저거를 이제 사가지고 제가 진료 받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네뷸라이저 있는데 네뷸라이저 있는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처방해 드릴게요 그러셔가지고 저거는 이제 선생님이 처방해 주셔야만 약을 같이 넣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병원 가니까 뭐 한 달 만에 다시 왔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폐렴이
한번 걸린 애들이 잘 걸리는 건지. 저희 쪽이 좀 기관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세미를 좀 오래 먹고 있는데 저희는 애기용은 아니고 저희 엄마가 수세미랑 막 이런 거 다 직접 사가지고 배랑 기관지에 좋은 거 해서 엄마가 직접 가가지고 내려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찬이한테 매일매일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찬이는 원래 폐렴 걸리기 전부터 그 수세미를 먹어버릇 해가지고, 그리고 수세미를 좋아해요, 얘가. 근데 문제가 어린이집을 어제부터 갔잖아요. 선생님이 11시부터 이찬이가 갑자기 엄청 울었대요. 근데 이찬이가 이제 감당이 좀 안 되게 우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게, 쟤는 답이 없게 울거든요, 진짜. 선생님이 이찬이가 울었다고 표현하시는 걸 늘 뭐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안 하시고 기겁했어요 이러시는데 그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막 잘 안 우는데 막 그렇게 기겁하게 울더라고요. 쟤는 한 번 울면. 어제 이제 처음으로 등원을 하고 이제 오늘이 이틀 차인데 처음으로 원에 앞에서 울었어요, 이찬이가. 근데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인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온 거 보면 잘 먹고 또 잘 노나 봐요.